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만화와 영상을 연재하며 1년 만에 14,000명의 팔로워를 모은 갓생 비지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메타 담당자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회가 생겼는지부터 제가 메타 담당자님께 들은 콘텐츠 제작 관련 꿀팁 7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영상이 3분이 훌쩍 넘어갈 수 있지만 제발 이 영상 꼭 듣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인스타 프로필에 들어갔는데 이런 팝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말이었어요. 네가 콘텐츠 만드는데 진심인 걸 알고 있어. 네가 괜찮으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 신청은 아래 배너를 눌러서 하도록 해. 신청을 했고 며칠 만에 이메일로 미팅 가능한 시간대 그리고 전화 연락을 할 상대방 번호에 대한 안내가 한글로 발송되었어요. 일정을 조율했고 당일날 10여 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메타 담당자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두근대는 마음으로 제가 알게 된 팁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준비했는데 저처럼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릴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다소 멍청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저한테 있을 텐데 말이죠. 역시나 메타 담당자님도 어떤 콘텐츠를 만드세요 라고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조언은 줄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알고리즘 그리고 게시물마다 갖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만화 이렇게 멈춰있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팔로워를 중심으로 노출이 먼저 시작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정 이상 반응이 쌓이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내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릴스 콘텐츠는 처음부터 팔로워가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데 그것도 일정 이상 반응이 쌓였을 때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이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각각 멈춰있는 또는 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확산이 되어가는지 특징을 잘 알고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릴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릴스의 최대 노출을 일으키려면 주에 5회 이상 릴스를 만들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바뀌어서 숫자가 좀 적다고 해도 팔로워 또는 내 영상을 볼 법한 잠재 팔로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영상을 올려서 공개하는 것이 더 노출을 높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같은 내 게시물 안에서의 반응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댓글을 유도하자. 내 게시물 또는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떤 소비자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시다. 그리고 떠나요. 그건 너무 아쉽잖아요. 댓글까지 달 수 있도록 본문 글에 질문을 남겨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하나 댓글을 달진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최근에 생긴 설문 기능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되게 재치 있다 라고 생각되는 댓글은 상단 고정을 하거나 스토리로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댓글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 게시물에 오래 머무르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번째, 오디오 활용. 인기 음원이라고 우측으로 솟아오른 화살표가 붙어있는 음원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기 음원을 적용하면 노출에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경우를 보고 있다 라는 말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다 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릴스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팁을 얻었는데요. 메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음소거 상태로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막을 달아야 돼요. 콘텐츠에 최대한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정이 떡상하는 조건. 우리 100만, 200만 뷰가 나온 릴스를 만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 기분에 취해서 다음 후속 콘텐츠들을 만들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자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잘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어서 올라오는 콘텐츠들을 더 잘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저 사람 나랑 팔로워 수가 비슷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 프로필에 들어가 보니까 릴스가 연속해서 막 몇백만, 몇십만씩 떡상한 영상들이 막 있는 거야. 아마도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속하는 영상들의 알고리즘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미리미리 릴스를 몇 개 만들어주고 잘 되는 콘텐츠가 나왔을 때 이어서 재빠르게 땅땅땅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스레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등한시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저도 가끔 회사에서 열받는 일이 있을 때 대나무 숲처럼 좀 소리 지르는 용도로밖에 쓰지 않았는데 담당자분께서는 스레드도 활용을 잘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또는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글과 함께 적어봐라 라고 팁을 주셨고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과 노출 알고리즘이 살짝 달라서 본문 글에 최대한 사람들이 검색할 법한 키워드를 넣어서 본문 글을 작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팁을 알려주셨고요. 앞으로 5주간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도움이 될 법한 팁들을 이메일로 뉴스레터처럼 알려주겠다라고 감사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고 가끔 우연히 저도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가서 그런 배너를 보고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아무쪼록 그런 기회가 여러분께도 빨리 찾아가길 바라고 그 전에는 제가 오늘 공유한 7가지 팁을 곱씹어 살펴보시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